이제 좀 잘라서 네, 본문 정리라고 좀 할까요? 네, 세 번째 본문 정리로 좀 해봅시다. 본문 정리. 자, 첫 번째는 이몽룡 동그라미 누굽니까? 남자 주인공이죠. 여자 주인공도 있고 남자 주인공. 예, 요 정도로 합시다. 이미 앞부분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광활루가 보이죠? 앞부분에 줄거해서 네, 광활루 네모칸 치고 별표. 자, 이 광활루라고 하는 공간은 어떤 만남의 공간, 만남의 매개체이자 사랑의 매개체이자 해서 만남의 공간, 만남의 매개체 역할을 하는 공간이다라고 간단히 정리하고 갑시다. 광활루. 자, 퇴계 월매의 딸 성춘향 여주인공이죠. 그래서 네, 성춘향 여주인공. 자, 약간 비교 좀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몽룡은 앞에서 본 것처럼 좀 신중한 인물로 나중에 바뀌어서 암행어사로 오죠. 네, 입체적 인물에 해당이 되고요. 결론적으로 보면 입체적 인물이다. 춘향이는 지주와 절개를 끝까지 지키는 인물이잖아요.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평면적 인물. 변하지가 않아요. 네, 평면적 인물. 사랑밖에 난 몰라 라고 하는 평면적 인물. 자, 몽룡은 자신이 부른 방자기 성춘향을 데려오라고 시킨다. 왜 데리러 갔을까? 왜 그랬을까? 라는 거죠. 자, 그래서 방자 들어갈까요? 네, 방자 앞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필수적 보조 인물. 필수적 보조 인물. 그래서 이몽룡이 말을 전달자 역할을 하는 거죠. 네, 전달자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네, 춘향에게 가서 우리 도련님께서 부르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전달자 역할. 다음에 춘향이 대답하되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죠. 내 말이 당연하나 오늘이 타는 날이라. 비단 나쁜 일이야. 다른 집 처자들도 여기 와서 함께 그네를 탔을 뿐 아니라 서로 내 말을 했을지라도 내가 지금 기생이 아니니. 자, 내가 지금 기생이 아니니 밑줄 들어가시죠. 지금 월매 딸인데 내가 기생이 아니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기생이 아니니. 원래 어머니가 천민이면 그 자식들은 네, 천민인 이런 시대적인 제도가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지금 춘향이는 거절하는 거죠. 그래서 기생이 아니라고 생각하느니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내가 기생이 아니니라고 하는 것은 내 춘향의 내 자신, 춘향의 어떤 신분 인식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다 기생 월매 딸이니까 너는 천민이야, 기생의 딸이야 라고 했지만 춘향은 저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춘향의 신분 의식인데 여기서 뭐가 나타납니까? 나름대로 적극적이고 주체적인 여성상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적극적, 주체적 여성상이 나타나는 걸로 체크해 줄 수 있죠. 적극적, 주체적 여성상으로 체크해 줄 수 있다. 예사처녀를 함부로 부를 리도 없고 부른다 해도 갈 리도 없다. 해서 예사처녀 바로 이어서 들어가죠. 자, 예사처녀부터는 가로 들어갑시다. 예사처녀를 부를 리도 없고 설마 양반이 부를 리도 없고 부른다 해도 갈 리도 없다. 해서 갈 리도 없다 하는 부분까지 가로 칩니다. 이 부분에서 이몽룡이 야, 여인을 그렇게 집으로 부른다는 건 말이 안 돼. 그래서 이 부분에서 첫 번째 이몽룡이 여성을 집에 부르는 것이죠. 집에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예법에 어긋난다. 그 당시에 유교적 예법에 어긋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어긋남을 어떻게 하고 있다? 비판적으로 볼 수도 있는 거죠. 비판적으로 인식한 거일 수도 있고 믿지도 않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부분에서는 춘향이가 가지 않겠다라고 얘기한 거죠. 그래서 이몽룡의 부름을 거절을 하게 됩니다. 이몽룡의 부름을 거절하는 것으로 봐서 여기에는 유교적인 정절을 중시하는
일반 여성과 똑같은 춘향의 인식과 태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유교적 정절을 중시한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정리해 줄 수 있겠네요. 방자 별 수 없이 광활로로 돌아와 도련님께 여쭈오니 도련이 그 말을 듣고 기특한 사람이로다. 말인즉 옳도다. 다시가 말을 아대 이리리 하여라. 기특한 일이로다 밑줄치고요. 자,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유교적 정절을 중시했었던 그 시대적인 가치관이 반영이 되어 있는 거죠. 말인즉 옳도다에서 7번째인가요? 네, 7번째로 이몽룡의 대화에서 기특한 사람이로다 해서 기특한만 써놓겠습니다. 기특한 사람이로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요? 말인즉 옳도다 해서 옳도다까지 부분인가요? 옳도다 이 부분까지. 그래서 이 부분에서 앞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그 시대적인 가치관이 반영이 된 거죠. 가치관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뭐라고? 지조와 절개, 정절을 중시하는 네, 유교적 가치관이죠. 정절 중시의 유교적 가치관을 소유했다라고 우리가 정리해 줄 수 있죠. 자, 다시 가서 이제 방자가 얘기합니다. 너 왜 또 오느냐? 황송타 도련님이 다시 전갈하시더라. 내가 너를 기생으로 한 것이 아니다. 들으니 네가 글을 잘한다기로 청하노라. 자, 글을 잘한다 밑줄 들어가고요. 글을 잘한다 하는 부분이죠. 쭉 밑줄 치고 여긴 두 가지를 체크할 수 있겠네요. 지금 본 것처럼 네, 몽룡이 춘향을 네, 초빙하는 구실이 되는 거죠. 초빙하는 구실이 되고 원래는 사랑했겠지. 예쁘니까 눈 맞았겠죠. 다음 두 번째. 춘향을 초빙하는 구실이 되면서 또 한편으로 내 춘향의 특징이 나타나고 있죠. 춘향의 특징은 뭡니까? 여성인데도 불구하고 글을 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옛날에는요, 여성들 특히 기생의 딸 같은 이런 천민계층에게는 글을 전혀 가르치지 않았어요. 알 필요도 없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저 양반들 수발만 잘 들면 되는 거였죠. 여염처자 불러보는 것이 민망한 일이지만 다시 한번 네, 여염처자 불러보는 것이 민망한 일 밑줄 들어갑시다. 계속해서 여염 일반집이에요. 네, 여염의 또 다른 위항이라고도 얘기해요. 여염처자 불러보는 일이 민망한 일까지 밑줄을 쳐놓고요. 민망한 일이지만 하는 부분에서 자, 요 여염처자를 좀 네모칸 들어가 볼까요? 여염처자 아까 그죠? 네, 춘향이를 불러오라고 할 때 앞에 명칭이 좀 달라진 거죠. 춘향에 대한 이몽룡의 태도가 바뀐 거죠. 민망한 일이다 해서 첫 번째, 네, 춘향에 대한 태도가 확 달라진 거예요. 춘향에 대한 몽룡의 태도 변화를 암시하는 겁니다. 쉬운 사람이 아니로군 하는 태도 변화 암시. 그러면서도 자신이 이 부른 거에 대해서 민망하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민망한 일이지만 하는 부분에서 자신의 언행을 인식하고 있어요. 자신의 언행을 알고 있어요. 아, 이게 민망한 일이다. 천민이면 불러도 민망하지 않은데 일반 여성이면 이거 민망한 일이 된 것이다 라고 해서 좀 이중적인 가치관이 느껴지는 느낌도 들죠. 자, 그 다음에 꺼리지 말고 잠깐 와 다녀가라 하시더라. 아마 글을 잘 쓰니까 글을 써달라고 하는 구실로 불렀겠죠. 춘향의 너그러운 마음에 연분이 되려고 그런지 갑자기 갈 마음이 난다. 그래서 10번째는 네, 춘향의 너그러운 마음이에요. 다시 한번 춘향의 너그러운 마음에 이거 춘향의 마음을 누군가 얘기하고 있네요. 그 다음에 갈 마음이 난다 해서 갈 마음이 난다까지 쭉 체크하고요. 이 부분은 춘향이가 직접 얘기한 거 아니죠. 춘향이 자기가 자기 심정을 갈 마음이 난다 이렇게 직접 얘기할 리는 없었을 거야. 바로 뭐다?
편집자적 논평, 서술자의 개입이죠. 그래서 요거는 편집자적 논평에 해당이 되고요. 이 이야기를 전달해주는 사람이 끼어들어서 얘기하는 편집자적 논평, 또 다른 말로는 서술자 개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죠. 고전소설의 특징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고전소설의 특징으로 정리. 춘향엄이 썩 나앉아 정신없이 말을 하되, 춘향엄이 동그라미 들어갈까요? 인물은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춘향엄이 동그라미 누구다? 춘향엄이 월매를 얘기하는 거죠. 이 정도만 체크하고 월매가 나타나세요. 꿈이라는 것이 모두 허사는 아니로다. 간밤에 꿈을 꾸니 난데없이 연못에서 청룡 하나가 보이기에. 자, 간밤에 꿈을 꾸니인가요? 그래서 간밤에 꿈을 꾸니 하는 부분이죠. 꿈을 꾸니 하는 이 부분에서 내 꿈 네모칸 치고요. 청룡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네, 청룡이 나타나니 해서 청룡 네모칸. 그래서 여기에서 이름의 유래가 나타나죠. 이것이 꿈몽자고요. 그죠? 네, 꿈을 나타내는 꿈몽. 요것이 네, 용룡자죠. 네, 용룡. 그래서 몽룡이 되는 겁니다. 바로 이 부분이 바로 뭐다? 그죠? 잘 알아도 돼요. 이게 이름의 유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몽룡의 이름의 유래를 암시하는 겁니다. 이름의 유래 암시. 아마 태몽으로 부모님께서 꿈속에 용이 나타났을 거예요. 월매가 그걸 대신 전달해 주는 듯한 느낌이죠. 무슨 좋은 일이 있을까 하였더니 해서 이름의 유래를 암시하고요. 그리고 월매의 특징으로 보면 월매는 이 꿈에 대해서, 그래서 두 번째 월매는 여기에 꿈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합니까? 꿈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데 실제로 보면 다시 또 색깔 바꿔서 이 몽룡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입신양명을 할 이름이란 얘기예요. 입신양명, 용이잖아. 드래곤이잖아. 입신양명을 암시하는 이름이다라고 봐야 되겠죠. 실제로 입신양명, 암행어사가 돼서 춘향이 구해주니까. 그래서 입신양명 암시하는 이름이라서 이게 복선적 기능도 되겠죠. 복선적 기능도 관련이 됩니다. 암행어사가 돼서 춘향이를 살리는 그 복선적 기능과 관련이 되는 이름이기도 해요. 우연한 일이 아니로다. 또한 들으니 사또 자제 도련님 이름이 몽룡이라니 꿈몽자, 용룡자 신통하게 맞추었다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앞부분에서 우연한 일 아니로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우연한 일 아니고, 그리고 내가 꿈에서 청룡이 하나 보이는데 마침 몽룡이야. 그나저나 양반이 부르실 때 아니 갈 수 있겠네. 잠깐 다녀오거라 라고 하는데 월매는 기생이기 때문에 양반의 명을 어길 수가 없었던 거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청룡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꿈몽자 이름이 들어맞췄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네 번째는 여기에다가 저기 있어서 네 번째, 자, 월매의 꿈과 뭐가 일치합니까? 이몽룡의 이름이 일치하죠. 이몽룡의 이름이 일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연성이 아니라 필연성을 강조하는 거죠. 월매 입장에서는 만남의 필연성을 강조합니다. 만남의 필연성 강조하는 효과가 있다. 만남의 필연성을 강조한다. 자, 이렇게 되고 또 그나저나 양반이 부르시는데 아니 갈 수 있겠느냐? 잠깐 다녀오너라 하는 부분으로 넘어갈게요. 다시 한번 만남의 필연성까지 있고, 자, 그래서 만남의 필연성 또는 운명적 만남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또 운명적 사고도 반영된 걸로 문제를 만들 수 있겠네. 그 다음에 13번째로 가서 양반이 부르시니 하는 부분이죠. 월매 말 중에서 양반이 부르신데 아니 갈 수 있겠느냐? 다녀오너라 하는 부분이죠. 다녀오너라 하는 부분에서 양반이 부르시니 하는 이 부분에서 그 당시 시대적인 모습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당시 시대상 뭐겠습니까?
자, 그 당시의 시대상, 양반의 권위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거죠. 양반의 권위가 굉장히 절대적인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 시대상의 양반의 권위가 유지가 되고 있고, 두 번째는 뭐다? 신분 질서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신분적 차이가 있는데, 이 신분적 차이에 대해서 민중의식으로 보자면 이건 뭐가 반영이 된 거다? 그 당시에 민중들의 신분 상승 욕구가 반영된 걸로 볼 수도 있어요. 양반을 만나면 그와 엮이면 최소한 천민은 되지 않는다. 뭐 이런 생각을 했나 보죠. 신분 상승 욕구가 반영이 된 표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다녀오너라. 그래서 춘향이가 가게 되죠. 그 다음에 춘향이가 그제야 못 이기는 모습을 겨우나 광안로 건너갈제에서 14번째는 그죠? 대명전 대들보의 명맥이 걸음으로 양지마당의 씨암탉 걸음으로 하는 부분입니다. 춘향이가 이제 걸어가는 모습이 아름답다는 내용이죠. 흰 모래 바다의 금자라 걸음으로 달 같은 태도, 꽃다운 용모로 천천히 건너간다. 월나라 서시가 배우던 걸음걸이로 흐늘흐늘 건너온다. 그래서 14번째는 뭡니까? 네, 춘향이 몽룡을 찾아가는 거죠. 몽룡에게 찾아가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어요. 어떤 걸 묘사하고 있습니까? 걸음걸이를 묘사하고 있죠. 자, 묘사하는 그 부분 어디입니까? 대명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대명전 하는 요 부분이죠. 대명전 이 부분부터 흐느흐늘 건너온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건너온다 요 부분까지인데 몽룡에게 찾아가는 그 걸음걸이를 묘사하는데 어떻습니까? 명맥이 걸음, 그렇죠? 아장아장 걷는 모습이죠. 양지마다에서 명맥이 걸음인데 요것 좀 정리할까요? 자, 명맥이 걸음 말 풀어서 할 수가 있죠. 아장아장 걷는 겁니다. 조신조신하게 걷는다라고 봐야 되겠죠. 아장아장 여성답게 좀 걸었다는 얘기고, 다음 두 번째는 또 뭡니까? 씨암탉의 걸음으로, 씨암탉이면 뭡니까? 또 아기짝 하는 거죠. 그래서 씨암탉이라고 하는 부분이죠. 네, 씨암탉의 걸음으로, 씨암탉 걸음이죠. 네, 씨암탉 걸음. 역시 좀 우아하게 걷는다는 내용이죠. 다음 세 번째가 금자라 걸음이 돼 있네요. 밑줄 쳐두세요. 네, 금자라 걸음. 빠르게 걷는 것이 아니라 좀 느릿느릿 걷는 거죠. 그래서 느리게 걷는 거고요. 달 같은 태도, 꽃다운 용모로.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달 같은 태도. 그 다음에 옆에 있나요? 네, 꽃다운 용모도 밑줄. 꽃다운 용모. 아, 이거는 외모 묘사네요. 그래서 요거는 외모를 또 나타내는 부분이 또 하죠.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꽃다운 용모, 아름다운 얼굴이라고 할까요? 네, 아름다운 외모로 다시 한번 체크합시다. 그 다음 하나 더 있죠. 월나라 서시인데, 네, 서시처럼 흐느흐느한다는데 서시는 뭡니까? 뛰어난 미인을 상징하는 것이죠. 미인을 상징한다. 그래서 서시 미인을 상징하는 표현이에요. 네, 서시 실제 인물이었죠. 그래서 미인을 상징하는 아장아장 걷고 그 다음에 뭡니까? 맵시 있게 걷고요. 우아하게 걷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네, 맵시 있고 네, 우아한 걸음을 걷고 있는 겁니다. 맵시와 우아함이 있는 그 걸음을 걷는 것으로 우리가 정리해 줄 수 있죠. 아, 이걸로 보니까 춘향이는 어떻다? 굉장히 뛰어난 미모를 가진 여인이 걸어가고 있는 모델 포스죠. 자, 이제 체크할 거 있으면 체크하면서 좀 들어볼까요? 도련님 난간에 절반만 비켜서서 극히 바라보니 춘향이가 건너오는데 광안로에 가까이 온지라 도련님 좋아라고 자세히 살펴보니 요염하고 정숙하여 그 아름다움이 세상에 둘도 없는지라
요염하고 정숙하여 그 아름다움이 세상에 둘도 없는지라 라고 하는 그 부분에서는 춘향에 대한 인물됨을 어떻게 됩니까? 네, 춘향의 인물됨을 이몽룡의 심정이죠. 네, 직접 제시되고 있어요. 직접 제시하고 있어요. 이몽룡이 직접 심리적인 거를 드러내고 있죠. 요염하고 정숙하여 세상에 둘도 없는지라 얼굴이 빼어나니 청강에 노는 하기. 예, 얼굴이 빼어나니 아름다운 얘기죠. 설월에 비친 것 같고 흰치아 붉은 입술이라고 해서 그 부분은 또 정리 다른 걸로 좀 해야 되겠네요. 우리 옛 표현들이 있을 겁니다. 한자어 옛 표현들이 있는데 그걸로 좀 정리하겠습니다. 자, 해서 거기 보면 청강에 노는 하기 설월에 비친 것 같고 해서 춘향의 아름다운 인물됨을 직접 제시했고 16번째 춘향의 아름다움이죠. 춘향의 아름다움의 그 보조관념들을 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해서 낼 수가 있겠죠. 첫 번째 또 보조관념이 뭐가 있습니까? 거기서 외모가 학이 있네요. 첫 번째 학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흰치아 붉은 입술이 반쯤에 별도 같고 옥도 같다 해서 두 번째 별과 세 번째 옥도 있죠. 별, 옥. 와, 치아가 아주 그냥 고르다는 얘기죠. 연지를 품은 듯 자줏빛 치마 고운 태도는 석양에 비치는 안개 같고 해서 네 번째 안개 여리여리하다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 푸른 치마가 영롱하여 은하수 물결 같다. 다섯 번째 은하수 물결. 그렇죠? 은하수 물결. 얘네들이 보조관념들이에요. 춘향이 원관념이고 춘향의 아름다운 외모를 나타내는 보조관념들 5개. 춘향이가 아름답게 걸어간 다음에 이제 이몽룡을 만나죠. 앉으라고 일러라 라고 하는 부분. 춘향의 고운 태도 단정하다. 앉는 거동 자세히 살펴보니 밑줄 들어갈까요? 자, 거기 서술자 개입 편집자적 논평이 나타나는 거죠. 앉는 거동을 살펴보니 하는 요 부분은요. 자, 요 부분은 누가 살펴본 거야? 이몽룡이 살펴본 거지만 서술자가 얘기해 준 거죠. 그래서 요거 네, 편집자적 논평이라고 얘기합니다. 편집자가 끼어들어서 이러쿵 저러쿵 평가하는 이야기, 자신의 주관적인 이야기, 인상 이런 것들을 좀 전달해 주는 거죠. 갓 비가 내린 바다 흰 물결에 목욕제기하고 앉은 제비가 사람을 보고 놀라는 듯 해서 살펴보는데 요거는 내 편집자적 논평에서 뭐를 나타냅니까? 요게 1번이 돼야 되겠죠. 2번은 춘향의 태도와 용모겠죠. 태도와 외모를 이제 살펴본다라는 얘기죠. 외모와 관련된다라고 정리를 해야 되는데, 자, 춘향의 외모와 거동을 살펴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일단 첫 번째 제비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보면 제비 밑줄 쳐놓고요. 학별, 옥, 안개, 은하수, 물결, 제비 다 춘향의 아름다운 자태와 관련이 되는 겁니다. 아이고, 바다 흰 물결이 목욕제기에 하고 앉은 제비가 사람 보고 놀라는 듯 별로 꾸민 것도 없는 천연한 절대 가인이라 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천연한 가인인가요? 이게 다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다? 천연한 가인. 요거는 춘향이 원관념이죠. 그래서 요거는 원관념 춘향으로 정리하고요. 원관념 춘향. 그 다음에 천연한 가인인데 이 가인이라고 하는 건 뛰어난 미모의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추럴한 뛰어난 미모의 여인이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뛰어난 미모의 여인이다라고 해서 이건 사람을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가인이라. 아름다운 얼굴 대하니 구름 사이 명월이요라고 해서 세 번째 명월 밝은 달이죠. 명월 원관념 춘향이에요.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 명관념 춘향 명월. 붉은 입술 반쯤년이 강 가운데 핀 연꽃이로다. 또 번호가 이어지죠. 이야, 이거 도대체 춘향에 대해서 세세하게 뜯어서 표현을 하고 있네요. 와, 왜 이렇게 세세하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만큼 아름다운 거예요?
신선을 내 몰라도 하늘나라 선녀가 죄를 입어 남원에 내렸으니.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신선을 내 몰라도 하늘나라 선녀가 죄를 입어 남원에 내렸으니 달나라 궁궐의 선녀가 벗 하나를 잃었구나. 내 얼굴, 내 태도는 세상 인물이 아니로다. 라고 해서 그 부분 밑줄 쭉 들어갈까요? 아니면 가로를 칠까요? 자, 신선을 내 몰라도 하는 부분이 있죠. 신선을 내가 몰라도 부분부터 어디까지? 거기에서 세상의 인물이 아니로다 라고 하는 부분까지죠. 세상의 인물이 아니로다. 그래서 신선을 내 몰라도에서 이 부분 전체에서 체크해야 될 내용. 첫 번째는 뭐가 나타난다? 거기 선녀가 죄를 이어 남원에 내렸으니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밑줄 들어가세요. 선녀가 남원에 내렸으니 라고 하는 부분은 밑줄 쳐야 됩니다. 선녀가 죄를 입어 남원에 내렸으니 여기서 나타난 특징이 뭐다? 적강 모티프. 하늘에서 내려왔다. 적강 모티프. 이 적강 모티프는 송민곡에서도 있었어요. 하늘나라 선녀가 지금 따하게로 내려온 거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선녀가 남은 땅에 내려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달나라 궁궐 선녀가 벗 하나를 잃었구나. 내 얼굴 내 태도는 가히 세상 인물이 아니로다라고 해서 너무너무 예쁘단 내용이죠. 여기에서 뭡니까? 네, 춘향의 이 외모에 대해서 이몽룡의 평가가 나타나는 건데 과장적인 평가가 좀 있습니다. 과장적인 이 평가를 통해서 그만큼 춘향의 아름다움을 계속해서 별거 없어요. 춘향의 아름다움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거다. 춘향의 아름다움을 지금 부각시키고 있는 겁니다. 강조하면서 돋보이게 하고 있는 거죠. 부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춘향의 외모를 한마디로 하면 절세가인 화용월태입니다. 그래서 춘향의 아름다움이 앞에서부터 계속 따라지고 있었는데 춘향의 아름다움을 한자성으로 하면 뭐다? 자, 제자가인 여러 사람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 또는 내 화용월태. 꽃과 같은 용모와 달과 같은 태도다. 화용월태죠. 이 화용월태가 가장 근사값에 있는 한자성어입니다. 제자가인 화용월태 또는 절세가인이라고도 얘기해요. 요건요. 제자가인의 또 다른 말은 절세가인 또는 우리 절세미녀라고도 얘기하죠. 절세가인, 절세미녀. 이런 것이 춘향의 아름다움. 이때 춘향이 추파를 잠깐 들어. 자, 추파가 뭐 이런 던지는 게 아니라 추파가 무슨 뜻입니까? 아름다운 눈길을 보내는 거예요. 아름다운 눈길을. 자, 아름다운 눈길을 보내는데 추파를 잠깐 들어. 이도령을 살펴보면 이제 춘향이를 묘사했는데 이제 이몽룡을 또 묘사하네요. 이도령을 살펴보니 하는 부분으로 또 넘어갑시다. 야, 인물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자, 이도령을 살펴보니 밑줄 들어가세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스테이지가 바뀐 것 같아요. 누구로? 이몽룡으로 바뀌는 거죠. 살펴보니 천하의 호걸이요. 세상에 기이한 남자라 해서 이몽룡을 살펴보니 라고 하는 것은 이몽룡의 인물됨이죠. 이몽룡의 인물됨을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다 라고 인물됨을 제시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봐야 되죠. 자, 첫 번째 뭐가 있습니까? 밑줄 쳐서 번호 매겨야 될 거. 바로 천하의 호걸이요. 아, 호탕한 남자야. 상남자야. 다음 두 번째. 호걸 밑줄 쳐놓고요. 다음에 세상에 기이한 남자. 신기하고 이상한 남자다. 그만큼 이 세상 사람이 아닌 듯 뛰어난 외모를 갖고 있는 거죠. 기이한 남자도 밑줄. 네, 이게 다 누구를 가리킨다? 이도령, 이몽룡을 가리키는 거죠. 다음 계속해서. 이마가 높았으니 젊은 나이에 공명을 얻을 것이요. 이마며 턱이며 코와 광대뼈가 조화를 얻었으니 충신이 될 것이라. 아이고, 여기 요런 건데요. 기이한 남자. 여기에서 이 두 가지의 원관념이 누구다? 다시 한번 강조하죠. 원관념은 이몽룡이에요. 와, 호걸이죠. 다음 21번째. 인물됨의 평가가 또 나오고 있죠. 이마가 높았으니 라고 하는 부분인가요? 이마가 높았으니 하는 부분은 이 부분은 뭐다? 외모를 묘사한 부분이에요. 외모 묘사 부분이 있고요. 높았으니 짝배기가 있죠. 공명을 얻을 것이요. 그래서 부귀공명이겠죠. 이름을 얻을 것이요. 공명을 얻을 것이라고 할까요? 공명을 얻을 것이요 해서 부귀공명입니다. 외모 묘사를 통해서
성공할 인물이죠. 네, 출세함을 암시하는 겁니다. 출세를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마며 턱이며 코며 갓대가 조화를 얻었으니, 또 조화를 얻었으니 부분이죠. 얻었으니 여기까지가 또 외모 묘사인가요? 외모를 묘사한 부분이 또 있습니다. 어디가? 이마, 턱, 코, 광대뼈, 관상을 본 거네요. 일종의 관상을 봤더니 충신이 될 것이다 라고 해서, 네, 충신이 될 것이라고 돼서 이것도 인물에 대한 평가겠죠. 그래서 충신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인물에 대해서 평가하는 겁니다. 인물에 대한, 네,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죠. 외모 묘사를 통해서 출세를 암시하면서 긍정적인 인물임을 드러내고 있죠. 그런데 이것이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라 이것이 성춘향이가 이몽룡을 사랑하게 되는 이유이기도 하죠. 이 부분은 성춘향이, 다시 한번, 네, 성춘향이 이몽룡을 사랑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뛰어난 인물이란 얘기죠. 사랑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부분이기도 해요. 살펴봤어요. 직접 살펴보니까 마음에 들어. 얘가 출세할 놈이고 충실히 될 거야. 인간성이 괜찮은 것 같아 라고 본 거죠. 흠모하여 눈썹을 숙이고 무릎 모아 단정히 앉을 뿐이로다 해서 이렇게 사랑하게 되는 계기가 된다 해서 사랑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단어가 있었니? 자, 흠모 동그라미 치고요. 흠모하게 됐어요. 그 다음에 단정히 앉을 뿐이로다 해서 단정히 앉을, 네, 요것도 동그라미 단정히 앉았어요. 자세를 고쳐 앉은 거죠. 이도령 하는 말이 옛 석연도 같은 성끼리는 혼인하지 않는다 했으니 내 성은 무엇이며 나이는 몇 살이뇨? 예, 거기에 그냥 간단하게 좀 배경 지식으로 좀 넣을까요? 네, 이몽룡이 얘기했던 동성, 동번, 부혼 또는 불혼이라고도 얘기해요. 동성, 동본, 부혼입니다. 성이 같고 본관이 같으면 결혼할 수 없다라고 하는 동성, 동번, 부혼 사상이 있어요. 이건 정말 유전적으로도 좀 적절한 내용이죠. 왜? 유전적으로 뭡니까? 열성인자가 좀 나올 가능성이 커요. 아무튼 조심해야 되죠. 그랬더니 성은 성가에 없고 나이는 16세로소이다. 16세면 우리 중3? 중3? 그죠? 네. 이도령 거동보소. 허허, 그 말 반갑도다. 내 연세 들어보니 나와 동갑인 이팔이라. 자, 이팔이라고 하는 것이 뭐다? 단어 뜻 조심합니다. 28에 16, 9구다 나면 돼요. 28은 뭐를 나타낸다? 내 16세를 나타내요. 춘향이가 이미 얘기했죠. 나 16살이야. 나도 16살이야. 성씨를 들어보니 하늘이 정한 인연일시 분명하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몽룡이 하늘이 정한 인연이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하늘이 정한 인연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몽룡의 의식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자, 이몽룡은 춘향이와의 만남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 거죠. 이몽룡은 춘향과의 만남을 운명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만남을 운명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또는 운명적으로 인식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늘이 정한 인연에 관련된 한자 성어가 있죠. 천생연분. 천생연분 요거 우리 공부했었던 송민곡에도 나오고 있죠. 그래서 네, 운명적으로 만났다라고 하는 인식과 함께 천생연분이라고 하는 한자 성어를 집어넣을 수 있다. 너희 부모 모두 살아계시냐? 편모 스라로소이다. 부모님 쪽만 살아계십니다. 라는 뜻이겠죠. 형제는 몇이나 되느냐? 후구조사 들어갔네요. 아이고, 후구조사 들어갔네요. 계속해서. 올해 16세를 맞은 나이 모친이 무남동녀라. 나 하나요. 무남동녀. 단어 뜻 좀 체크할까요? 네, 아들은 없고 딸 하나다. 무남동녀라고 하는 것은 아들은 없고 딸 하나인데 이게 바로 네, 춘향의 가족관계라고 봐야 되겠죠. 가족관계 중에서 그 위치가
바로 무남동녀 딸 하나입니다. 외동딸입니다. 바로 뭐다? 외동딸이다라고 말을 바꿀 수가 있겠죠. 외동딸. 너도 귀한 딸이로다. 하늘이 정하신 연분으로 우리 둘이 만났으니 변치 않는 즐거움을 이뤄보자. 하늘이 정하신 연분, 운명론적 사고, 운명적 인식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죠. 춘향이 거동보소라고 또 언급하는 부분으로 바로 넘어갑시다. 춘향이 거동보소 밑줄 들어가고요. 이것이 판소리 사설의 특징입니다. 요거 첫 번째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편집자적 논평이에요. 요건요. 편집자적 논평에 해당이 되는데 이 편집자적 논평인데 특히 춘향이 거동보소라고 하는 것은 판소리의 사설이겠죠. 판소리의 어떤 사설, 그 중에서도 안일이의 영향입니다. 사설의 어떤 그 흔적이 남은 것으로 봐야 됩니다. 안일이는 말을 하는 거예요. 사설, 안일이 말을 하는 거죠. 말을 하는 것이 남아 있었다. 고운 눈썹 찡그리며 붉은 입술 반쯤 열고는 가는 목소리 겨우 열어 고운 음소를 여쭈오되 아이고 외모묘사 계속이죠. 충신은 두 임금을 섬기지 않고 열려는 치아비를 바꾸지 않는다고 옛글에 일렀으니 도련님은 귀공자의 소녀는 천한 계집이라 아까는 기생의 딸이 아니라며 한번 정을 맡긴 연후에 바로 버리시면 일편단신이 내 마음 독수공방 홀로 누워 하는 이내 신세 내 아니면 누구 읽고 그런 분부 마옵소서. 한마디로 당신이 나를 만나다가 버리면 독수공방 일편단심 나만 지키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말씀하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네요. 자, 일단 충신은 두 임금을 섬기지 않고인가요? 충신은 두 임금을 섬기지 않고 하는 부분부터 또 연려는 지아비를 바꾸지 않는다. 연려는 지아비를 바꾸지 않는다. 다시 결혼하지 않는다. 쭉 밑줄 칩니다. 충신과 연려를 언급하면서 충신과 연려를 하면서 같은 동급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이 부분은 바로 그 당시에 시대적인 상을 다시 한번 또 체크하죠. 반복되고 있죠. 고조소설은 했던 것 또 하고 또 하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시대상. 바로 유교적 가치관을 중요시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춘향이도 유교적 관념을 지닌 봉건적 여성이죠. 유교적 가치관을 중시했고요. 그 중에서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조와 절개 또는 여성에게는 정절이 굉장히 중요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유교적 가치관. 그래서 충신, 불경, 이군, 연려, 불경, 이부 이런 단어들이 있죠. 그래서 이 부분으로 포커스를 맞추면 이 부분에 맞춰보면 자 다시 좀 정리할까요? 요거를 정리하면 충신, 불경이 아니라 불사이군에 플러스 연려죠. 동격으로 본 거예요. 충신과 연려를 연려, 불경, 모시다 경자예요. 불경, 이부 요 한자어를 풀어낸 겁니다. 충신, 연려, 유교적 가치관을 중시하고 있다. 그 다음 도련님은 귀공자요 하는 부분으로 또 넘어가죠. 자, 귀공자 누구예요? 당연히 이몽룡이죠. 이몽룡이고요. 당상관이죠. VS인가요? 그 다음에 천한계집이라고 하는 거죠. 소위는 천한계집이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다? 아이고, 요거는 춘향이네요. 춘향이라서 이 부분에서 뭐가 나타납니까? 둘 간의 신분 차이가 지금 나타나고 있지요. 신분 차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신분 차이가 어떤 역할을 하냐? 이 신분 차이가 결국은 둘 간의 어떤 사랑의 방해물 역할을 하게 됩니다. 사랑의 방해 요소가 된다. 방해자의 이미지, 방해를 놓게 돼요. 신분 차이를 극복해야 되는 또 하나의 문제점이 발생한 거죠. 장애물이라고도 얘기하죠. 이 방해 요소 또는 장애 요소, 장애물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사랑의 장애물, 신분 차이입니다. 그래서 신분을 초월한 사랑을 주제의식으로 또 잡아놨던 거죠.
이도령 하는 말이로 또 넘어갈까요? 이도령 하는 말이 내 말을 들어보니 어찌하니 기특하랴. 춘향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표현한 거죠. 그래서 봉건적 가치관을 들고 있어요. 내 말을 들어보니 어찌하니 기특하랴라고 하는 이 기특하랴 부분이죠. 밑줄 치고요. 기특하랴라고 해서 자 이몽룡과 플러스 춘향은 어떤 공통점이 있나요? 춘향의 공통점은 유교적 가치관을 중시하는 봉건적 가치관을 지니고 있어요. 그래서 공통점을 좀 말을 근사하게 바꾸면 봉건적, 유교적 가치관을 지니고 있다. 유교적 가치관을 소유했다, 지니고 있다라고 정리해 줄 수 있죠. 봉건적 인물 유형이에요. 우리 둘이 인연을 맺었더니 금석 같은 맹세하리라. 네 집이 어디매냐? 방자 불러 물으소서. 내 너러 묻는 말이 허황하다. 방자야, 춘향의 집을 일러라. 방자 손을 넌지시 들어 가리키는데 저기 건너 동산은 우르라고 물고기 뛰노는 푸르고 푸른 연못 가운데 신비한 화초가 무성하고 춘향의 집 주변을 묘사하고죠. 나무가 앉은 새는 화려함을 자랑하고 바위 굽은 솔에 맑은 바람이 건듯부니 늙은 용이 서려 있는 듯 없는 듯한 문 앞에 버들 들쭉나무, 측백나무, 전나무며 그 가운데 행자 먹은 음양을 쫓아 마주서고 오동나무, 대추나무, 깊은 상중 물풀의나무, 포도, 다래, 덩쿨나무, 넌출, 휘휘친친, 감겨, 담장맞기 우뚝 솟았는데 소나무 정자가 대나무 사이로 은근히 보이는 게 춘향의 집일러라 해서 저게 던너산인가요? 아유 길다. 뭐 집이 어디냐라고 물었는데 그렇게 세세하게 묘사하고 있네요. 그래서 그 부분의 표현상의 특징만 보고 가겠습니다. 춘향의 집이 어떤 건지 또 묘사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은 저기 저 건너가요. 저기 저 건너예요. 그래서 저기 저 건너 어딘지 구체적으로 얘기는 하지 않네요. 저기 저 건너부터 마지막에 집일러라 하는 부분이 있죠. 집일러라라고 하는 이 부분은 자, 요거는 첫 번째 춘향의 집을 자세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춘향의 집 모습인가요? 집 주변을 굉장히 자세히 묘사하고 있다. 아주 디테일하게 묘사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디테일하게 묘사를 할까요? 다음 두 번째. 그래서 거기 쭉 보니까 화초가 무상하고 자랑하고 표현법 보니까 서려 있는 듯해서 열거법이 쓰이고 있네요. 그래서 여기 표현상의 특징을 보면 표현을 보면 열거법 쓰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직유법도 쓰이고 있는데 직유법은 비유겠죠. 비유적인 표현 열거법, 직유법. 그 다음에 음양에 마주서고 해서 우뚝 솟았는데 휘휘친친해서 뭡니까? 음성상징어도 쓰이고 있죠. 음성상징어. 구체적으로 의태어 사용하고 있네요. 의태어 사용하고 있다. 담장밖에 우뚝 섰는데 소나무 정자가 숲 사이로 은은히 보이는 게 춘향의 집일러라. 어이구, 그렇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좀 과장적인 부분이 있죠. 열거지교 음성상징어인데 약간 좀 과장적인 면이 있어요. 집이 정결하고 송적이 울창하니 여자의 정절을 가히 알리로다 해서 집이 정결한 건가요? 해서 여자의 정절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자, 여자의 정절을 가히 알리로다 해서 여자의 정절 일단 네모칸 치고요. 왜 이렇게 정절을 중요시하는 표현들이 많을까요? 참 유교적 가치관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정절의 근거가 바로 뭡니까? 이거에 대한 근거 표현으로 집이 깨끗하다, 집이 정결하다. 정결하다는 건 깨끗하다는 얘기가 깔끔하다는 내용이고 또 하나 뭐가 있습니까? 송죽, 소나무와 대나무죠. 송죽. 그래서 송죽은 소나무와 대나무입니다. 소나무와 대나무가 있는 걸 봐서 즉 두 가지가 있네요. 이렇게 집안의 상태하고 그 다음에 서재들이죠. 이런 걸 통해서 여자의 정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근거로 삼고 있어요. 소나무, 대나무,
그 다음에 정절 이런 걸 갖고서 네, 정결 깨끗한 거죠. 네, 여자의 정절을 강조하고 있는 표현이다. 춘향이 일어나며 부끄러이 여쭈되 세상 인심 고약하니 그만 놀고 가야겠소. 그죠? 네, 세상 인심 고약하니를 또 밑줄 들어갈까요? 자, 이렇게 둘이 자유연애를 하고 있지만 세상 인심이 고약하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세상 인심이 못됐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얘네들이 드러내놓고 사귈 수 있는 건 아니란 내용이야. 남녀칠세 부동석이니까 해서 세상 인심이 고약하는 것은 첫 번째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는 거죠. 네, 타인의 시선을 의식합니다. 남녀가 이렇게 만나는 것은 시집, 결혼하기 전에는 안 되는 거죠. 자, 이 말인즉슨 그 남녀 간의 네, 자유연애가 허용되지 않았던 거예요. 네, 자유연애를 드러낼 수 없는 상황입니다. 드러낼 수 없는 상황에 얘네들은 지금 둘이 사랑을 싹 틔우고 있는 거죠. 도련님 그 말 듣고 기특하다. 그럴듯한 일이로다. 오늘 밤 퇴령 후에 너희 집에 갈 것이니 괄시나 부디 마라. 춘향이 대답하되 나는 몰라요. 네가 모르면 쓰겠느냐. 잘 가거라. 오늘 밤에 서로 만나자. 누각에 내려가서 춘향엄이 마중 나와 에고 내 딸 다녀오냐. 도련님이 무엇이라 하더냐. 무엇이라 하긴요. 조금 앉았다가 가겠다고 일어나니 저녁에 우리 집에 오시마 하옵디다. 그래 어찌 대답하였느냐. 모른다 하였지요. 잘하였다. 이때 도련님이 춘향을 서둘러 보낸 후 잊을 수 없어 공방에 돌아와도 만세 뜻이었고 다만 춘향의 생각뿐이래요. 말소리 귀에 쟁쟁 고운 태도 눈에 삼삼하다 해서 상사병이죠. 그래서 세상인식 고약 정도까지 좀 했고요. 그 다음 뒷부분의 줄거리도 남아 있습니다. 네, 뒷부분의 줄거리 추가 체크 들어가겠습니다. 그날 밤으로 성춘향의 집을 찾아온 이몽룡은 성춘향과 백년가약 있죠. 거기서 체크할 거는 네, 백년가약 동그라미 치고요. 한마디로 네, 사랑과 결혼을 맹세하는 거죠. 사랑은 당연한 거고 네, 결혼할 것을 맹세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앞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신분 차이가 있는데도 부모님의 허락 없이 결혼 약속을 한 거지. 아무리 남성이라고 해도. 그죠? 네, 그 다음에 서로에 대한 마음이 깊어가던 어느 날 이몽룡의 아버지 부사가 승진하여 한양으로 부임지를 옮기게 됐다 해서 한양으로 부임지를 옮겨서 어떻게 되니? 후일을 약속하고 떠난다 해서 후일을 약속하고 떠난다 정도면 되겠죠? 네, 떠난다 라고 하는 부분이죠. 자, 요거는 첫 번째 춘향과 이몽룡 사이에 어떤 이별의 상황을 나타내는 거고 이것은 네, 춘향의 고난을 암시하는 거죠. 춘향의 고난 암시. 만약에 이몽룡이 있었다면 못 건드렸을 거야. 변학도 그 잽도 안 되는 것이 어떻게 건드리겠습니까? 그죠? 동무승지의 아들인데. 그 다음에 한편 남원에 새로 부임한 변학도가라고 하는 부분이죠. 앞서서 정리했지만 변학도 네, 세모 칩시다. 미리 얘기했죠. 배움의 무리, 학도라는 건 배움의 무리란 뜻인데 탐관오리를 상징하는 인물이에요. 네, 탐관오리 상징이죠. 그 다음에 춘향뿐만이 아니라 이몽룡하고도 네, 갈등 관계를 형성하게 되죠. 춘향에게 모진 시련과 고난을 주게 되는 인물입니다. 성춘향이 자신의 수청을 들라 강요하고 수청은 뭡니까? 밤에 나랑 같이 지내자라고 하는 거죠. 이를 거절한 춘향은 옥에 갇히게 된다 해서 옥 네모칸 들어갈게요. 자, 옥 감옥이에요. 그래서 36번째 옥 네모칸 치고 별표 2개. 자, 이 옥이라고 하는 것은 네, 감옥에 해당이 되죠. 감옥에 해당이 되는 건데 이 감옥은 통과 의례적인 공간입니다. 요거 수능에서도 나왔었던 거예요. 통과 의례적인 공간입니다. 왜 통과 의례적인 공간인가? 요게 중요한 거죠. 이 통과 의례적인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네, 어떤 시련과 고난을 거쳐야만 네, 시련과 고난을 거쳐야만 네, 사랑을 이룰 수 있는 거죠. 사랑을 이룰 수 있다라는 점에서
총과 의례적인 공간입니다. 또 춘향에게는 다시 태어나게 되는 재생의 공간이기도 해요. 자, 이렇게 되는데 그 다음에 한양으로 간 이몽룡은 과거에 장원급제하여 암행어사가 되고 그죠? 네, 장원급제 밑줄 들어갑니다. 장원급제가 돼서 암행어사가 되고 밑줄 쭉 들어가고요. 당연히 앞에서 본 것처럼 내 입신양명, 앞에서 본 것은 입신양명을 했다라고 봐야 되겠죠. 몸을 세워서 벼슬을 한 출세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암행어사가 됐다라고 하는 이 암행어사 파트가 우리가 관심이 가죠. 이거는 내 춘향을 위기에서 구하게 된다라는 것을 구하게 됨을 암시하는 표현이죠. 파워를 가진 거예요. 파워를 가진 겁니다. 힘을 갖게 된 거죠. 파워를 갖고서 구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남원으로 내려와 변사또를 벌하고 자 38번째인가요? 변사또를 벌하고 춘향을 구한다. 밑줄 쭉 들어갑시다. 마지막이죠. 춘향을 구한다 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거는 권선징악적이네요. 그래서 첫 번째 변사또 요거는 권선징악적인 성격이 있죠. 권선징악적인 결말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춘향을 구한다라는 부분에서 또 어떤 것이 있습니까? 두 번째는 네, 행복한 결말이 되기도 하죠. 행복한 결말이라서 요것은 전형적인 고전소설의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전기성만 빼고는 다 있어요. 전형적인 고전소설이죠. 네, 고전소설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정리해 줄 수 있겠습니다.